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성모입니다. 2026년도 허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허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42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62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 인허가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 차량 선박비에 270만 원, 자사 및 물품 취득비, 합동 인허가 출장용 SUV 차량 구입비에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289페이지에 있는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예산 반영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작은 거지만 직원들 근무 여건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작지만 지역 직원들이 일단은 좀 더 근무 여건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만큼 주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독려해 주시고 업무 개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52억 7,22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합포장, 군도 합포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 안전점검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 원을,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 5억 원을, 군도 4호선 대화 3리 도로 사면 보강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에서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농어촌도로 용평 202호 도로 사면 보수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정비 인건비에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 원, 준설 사업에 2억 원, 유수소통 지작물 정비 사업에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 사업 시설비로 선역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오대천 하천 범람 예방 사업으로 오대천 송정교 오대교 구간 하천 범람 예방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오대천 지역 기반 시설 하천 정비 사업으로 특조금 10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조정입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에서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도배수로 정비사에서 8개읍면 도배수로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둔봉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8개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13억 원을, 8개읍면 마을길 아스콘 도시기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리입니다. 후평지구 국경서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시설비로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3쪽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실리교하고 방아다리 교라했는데 그 내진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아다리의 그 교량이 지난해 성능 검사, 성능 안전 진단 검사 결과 내진 성능에 약간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 시설비를 못 세우고 일단 설계비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내진 쪽으로 좀 보강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진단 결과. 그게 내진이라 하면 지진에 대한 났을 때 안정성입니다. 견딜 예.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진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한 겁니다. 판단이 나왔어요. 예, 그 보고서 따라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그 다리가 지진이 났을 때 붕괴 위험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지진 이렇게 발생 시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안전하지 않다. 않아서 보강을 해야 그래서 된다. 보강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등급 평가를 해서 진단 결과 뭐 D급 이상, E급 정도 나오면 재가 처리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다시 검사 결과에서 D급 이상, A, B, C급 나오면 또 유지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 이제 5천의 설계비를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네. 공사를 해봐야 아나요? 이 공사를 해놓고 다시 측정을 해서 이 지진에 대한 붕괴임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이미 그 보고서가 나온 결과대로 예.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시공만 하면은 다시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시공을 해놓고 예,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돼요? 예,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또 붕괴임이 또 나오면 5천 설계비가 들었고 그다음에 시공비가 여기 보면 15억이 맞나요? 이거는 다른 거에 대한 기 세워놓은 지난해 점검했던 다른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예. 시설비고 예, 여러 5천만 다리- 원은 이 건에 대한 겁니다. 여러 다리 다 한 10개 이상인가? 그 예. 다리 다 했을 때 공사비가 이래 나오는 거지. 예, 두 지금까지- 개 다리에 15억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처리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개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두 개에 예, 7억.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7억하고 이 설계비하고 7억 5천을 들여서 예. 이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다시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내진의 위험성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또 회의 되나요? 그러면 제가 처리되겠죠.
예? 제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그럼 헐고 다시 지어야 예, 제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지. 안전 진단을 받아봐야지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예. 다시 등급을 또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7억 5천씩 들여서 했을 때 그 7억 5천의 예산이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나 설계자가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 이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설계 시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할 때 책임 소지를 좀 물러서 발주를 네. 했으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여기 5천만 원은 아직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이 설계만 설계비만 해보고, 5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하는 사람도 정확히 설계를 해주셔야 예, 예. 뭐 그 분야의 시공사야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예, 맞습니다. 문제가 없겠지만 예. 나는 5천을 들여 설계한 설계회사가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죠?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려는 분 계십니까? 질의할 게 자꾸 303페이지에 오대천 하천 범람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 중에 보축, 자완, 투명 홍수 방어벽 및 옹벽이 있는데 투명 홍수 방어벽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옹벽 위에다가 다시 투명으로 유리나 다른 재질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건가요, 방어벽? 주민들 통해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유리벽을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통수 단면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천 기본계획에 오대천 네. 하천 기본계획의 그 구간이 좌안이 되겠습니다. 네. 좌안 구간이 기본계획에는 보축을 시켜라. 여기는 네. 계획 홍수보다 낮고 예. 여유고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로 보축을 해라. 보축이라는 거는 도로까지 다 성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통행도 있고 주민들 통행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옹벽을 세워서 이제 유리벽을 막는 거 그래서 그게 그게 되겠습니다. 하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네. 유리인가요, 그게? 유리입니다. 유리로 강화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로 예. 시공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그 공법 선정 안 됐고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그 성미 아파트에서 저 역가는 다리까지 소방서 앞에 다리까지 예, 거기 호명교 그 예, 역, 호명교까지. 역사 들어가는 호명교부터 밑으로 920m입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뭐 그 홍수위 때문에 높이는 건 맞는데 예. 일단은 제일부터 안전이 더 안전이- 우선이기 저도 때문에 안전이- 할 수 예.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선이니까 맞는데 중대를 보실 때는 내가 한 10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물러본 게 없었는데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그럴 수도 하시는데 있죠. 예. 그 또 저희들은 또 이 정도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유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만에 하나 그걸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돼버리면 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럴 할 수도 수밖에 있죠. 없는 거.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네. 뭐 건설가 소관은 아닐 수 있어도 데크길 계획이 있지 않나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네. 이 투명 옹벽하고 데크길도 같이 동시에 시공을 예, 지금 같이 설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예. 적절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요? 예, 저 같이 포함을 해. 데크길도? 예, 같이 포함을 해. 데크길 아니고 이제 그 강변도로를 걷는 예, 저 아랫 부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데크로도를 꼭 데크가 아니더라도 걷기 길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왕 한 번 해서 또 재공사하지 않게 할 때 제대로 넓이를 충분히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예, 예, 두 사람이 교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예. 걷기 길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책자의 내용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 수차례 우리 도 하천과에 건의했던 그 오대천 저수호안 둔치 사업 그거 특교체 교부를 위해서 여러 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하천과하고 그 간담회 회의를 좀 할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건의했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뭐 가타부터 답을 안 받은 상태고요.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또 도도 또 재원 대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당장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런 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같이 이번에 온 게 또 여수로 사업이 또 10억이 오른 바람에 또 조금 이제 멈칫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상황이고 또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전투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수치상에 아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제설제 자재 구입입니다. 295쪽입니다. 당초에 2억 예산을 세우셨고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인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은 제설용 소금 8,000톤, 당초에 7,500톤의 예산이 2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500톤에 6,500만 원이면은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6,500만 원에 500톤이면은 지금 7,500톤에 2억에 다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게? 왜냐면 예산은 3배 차이인데 톤수는 지금 15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당초 예산 2억 수립하셨잖아요. 당초에다가. 예. 근데 그 당초 그 추진 계획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제설용 소금 당초에는 7,500톤을 구입하는 걸로 해놨어요. 2억으로. 근데 지금 추경에는 500톤을 추가하는데 6,5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이 계산상 계산이 너무 안 맞거든요. 계산상은 안 맞지 당연히. 근데 예.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제설 자재만 사는 비용이 아니고 네. 이 7,500톤은 전년도에 이율된 또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구입한 그 물량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업비는 약간 좀 오류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소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금 말고 밑에 있는 뭐 그 산날도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단순히 그 7,500톤만 본다면 턱도 없는 금액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전년도에 이율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그걸로 있다?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7,500톤은 작년에 2월된 톤수가 남아 있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잔량은 600톤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가 2월된 게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뭐 이렇게 예, 예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예, 이거 봐서는 좀 2억 갖고 7,500톤을 사겠다는 딱 그 내용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전년도 2월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둥벙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설명 자료는 307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1년에 그래도 둥벙 사업이 2개, 3개 정도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근간에 와서는 1년에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근간에 한 2, 3년은 그렇게 큰 가뭄은 없어서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이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가뭄이 계속 없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둔봉 사업비가 조금 더 그래도 1년에 2-3개 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던 둔봉 사업이 아직 몇 년째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역구고 진부로 해서 계속 진부만 고집할 수가 없어서 뭐 또 군 전체를 배려하는 사업에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본평이 평촌이 둔봉이 잘 이루어지고
추경이라도 둔봉 사업이 한두 개 더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추가적으로도 파악을 해보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이 둔봉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수원, 보조 수원 차원이기 때문에 예. 둔봉 사업도 하지만은 둔봉 사업이 맞지가 않는 데는 또 관정 한발 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하기 예, 때문에 예.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둔봉이 필요한 부분 둔봉으로 검토하고 예. 거기 여의치 않은 데는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3개 하고 저는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이보다 그 관정보다 네. 둔봉을 더 선호하거든요. 관정은 뭐 1억에서 1억 5천이 드는데 네. 이거는 뭐 한 3억이면 되고 그 대신 이거는 여러 가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관정은 거의 보면 이제 취지야 뭐 여러 가구가 쓰겠다고 했는데 거의 한 집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둔봉 사업을 더 선호하고 또 둔봉을 제대로 안 만들면 또 활용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설계에서부터 그 지형에 맞게 딱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둔봉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데크길 같은 부분은 데크길에 이제 그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합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알루미늄 목재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합성이 몇 년가요? 내구 연한이. 뭐 거의 준연구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 써보면은 뒤틀림이 생기고 예. 부식도 되고 예. 해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나무야 보기는 좋고 감촉도 좋은데 내구연이 작고 합성 역시 햇볕을 받으면 이건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뒤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인가 알루미늄으로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 대관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돈이 조금만 비싸다면 예, 조금 비쌉니다. 감수하더라도 알루미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양은 안 걸어보면 알겠지만 안 걸어본 사람들을 보면 모양은 거의 나무로 이제 착각을 많이 할 정도로 되고 뭐 내구연한이 좋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오성영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7억 6,680만 원이 증액된 309억 5,97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 개최 지원에 500만 원, 도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 참가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방림지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화 3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비 27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금 원가 계산 용역비 1,500만 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업무 추진여비 1,0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좀 봐주세요. 315페이지. 우리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우리 지원 사업인데 기존에 좀 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예, 전년도 2025년도에 예. 약 한 2,6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네. 지금 한 202개소의 그 화재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고 지난번 그 행감하고 그 당초 예산을 할 때 그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그 병의원 네네. 이쪽에 좀 추가 확보 또 이런 추가 확대 지원이 필요하지 네네. 않냐라고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 네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층보다는 2층이 이제 좀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좀 더 강해서 네네.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지금 46개소하고 그다음에 관내 병의원 2층에 있는 22개소에 총 68개소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700만 원을 좀 편성. 이제 요거 하고도 아직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아직 해야 할 곳이.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네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1층은 이제 화재 발생 시 바로 네네. 즉시 대피할 수 있는 네네. 좋은 여건이 있는데 네. 2층이 좀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든가 이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층에 네. 위치한 68개소를 좀 지원할 거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다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말 그대로 뭐 우리 국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니까 네. 100% 하든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여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재난재해 제1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그 의용소방대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317페이지에 있는 우리 도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참가에 버스가 2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2대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뭐 또 자차를 많이 이용해서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대면 대략 한 80명에서 한 90여 명 이동을 하시고 네. 대략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는 자차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예. 혹시나 그 이건 뭐 의용소방대 측하고도 좀 협의가 된 내용이신가요? 2대면 가능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2대 정도씩 하고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버스 이용보다는 또 네. 자차 이용이 또 많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각 대에 또 뭐 차량도 있고 해서 네, 그러신가 보군요. 예. 어쨌든 참여 인원이 120명인데 차량 2대 가지고 좀 가능할까 싶어서 예. 질문 드렸고요.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32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42페이지. 농어촌 버스 재정 손실금 원가 계산 용역비가 한 1,500 정도 수지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용역을 어떻게? 원가 계산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서 재정 손실분을 평가를 해서 손실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지역 저희 군으로 봐서는 손실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보면은 그 농어촌 버스에 사실은 또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한두 명씩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뭐 운송 사업자의 정확한 손실 구매라는데 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그런 거는 여기 용역에 그런 운행은 담지 않나요? 네, 요 원가 계산 용역에서는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용객이 적은 극히 적은 뭐 1명, 2명 뭐 이렇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하루 종일 한 분도 안 타실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적은 인원이 좀 타시더라도 노선을 폐지했을 때 불편을 또 호소하시는 민원, 또 현재는 버스 노선이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또 추가 노선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좀 더 줄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 보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인가 2년 전에도 그 운행 그 노선 간격이 그러니까 한두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저희 마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 건너편에 그 전에 제가 대화 한번 상암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노선 같은 거 이렇게 계획해서 다시 이렇게 그런 계획에다가 반영하나요? 그런 거는? 네, 저희가 그 민원 그러니까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 사항 이런 거를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구하시는 노선을 이제 조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의 시간이 이제 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 저희 지역 주민들이 거의 어르신들이고 사실은 이거를 뭐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노선에 의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거쳐서 오는 그 상황에 그런 걸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용역 담을 시책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이 손실 재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그런 노선에 대한 변경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하나 들어갈게요. 설명자료 318쪽에 그 방림지대 의용소방대에 유리가 파손이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의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깨진 상태로 있어요? 네, 지금 금이 가 있어서 좀 불편을 좀 그렇습니다. 금방 가 있고 예, 사용하는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 나서 깨진 상태는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뭔가에 의한 원인 불명의 이제 충격에 의해서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있을 그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리 교체를 하려면 이 승인이 끝난 다음이래야 유리 교체를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방 가서 괜찮은데 아주 깨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치면 예.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산산조각 나서 이제 깨졌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응급 조치는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냥 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좀 갖고 지금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설비로 예상이 이제 책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 유지보수비라서 예. 아니 유지보수보다 시설비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된 다음에 써야 되는데 미리 네. 1년에 담은 몇 천이라도 유지관리비로 운영비로 세워놨으면 네. 깨졌을 깨졌을 때 바로 교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 부분도 충분히 뭐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금방 갔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네. 정말 깨졌을 때는 뭐 응급 조치를 한다는데 또 가오 없이 예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그죠? 말씀인지 예. 예, 그래서 예. 시설비를 아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 미리 좀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하지 뭐.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저 24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2억 4,897만 2천 원이 증액된 227억 72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및 재위험지 등 복구 감리비에 900만 원을, 임도 신설 사업에 6,963만 9천 원,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에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공공운영비에 1천만 8천 원, 평창 치유예숲 활동터 조성에 1천만 원,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은하도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에 26억 9,800만 원, 산악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산악관광 브랜딩 위탁 사업비에 2억 5천만 원,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진하차 구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총 3건에 264만 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1건에 18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미 의원입니다. 명세서는 24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28페이지. 치유수 활동터 제가 저번에 우리 이거를 종부 다리 옆에 있는 거 그 지금 매각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너편에? 네, 그 네. 산리 건너편에 제가 행감 때 그때 그거 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쉼터로 조성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마 그걸 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실시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여기 실시 지금 용역이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 일단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그런 설계 비용으로 일단은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건축사가 들어가서 좀 건물 사항을 살펴봤는데 리모델링이 오를지 아니면은 철거를 해야 될지 조금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더니 일단 가 설계를 해봤더니 정식은 아니지만 뭐 난방 조건이라든지 건축법 규정들을 다 따르자니까 그 건물이 지은 지 한 20년 됐고 한 55평 정도 됩니다. 2층 규모인데 냉난방 기준 같은 것들 단열 이런 것들 기준 다 해서 리모델링 하니까 한 4억 가까이 예산이 잡힙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그런데 와 이걸 어떡하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나 철거를 하게 되면 한 4천 정도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어느 쪽이든 좀 검토를 하려고 예산이 요번에 이제 올려 놓은 것이고요. 그 고민을 지휘부도 그렇고 의회하고도 그렇고 조금 더 또 서로 좀 소통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에 매입하는 상황 단계부터는 사실은 조금은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때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평창읍 주민들의 거기에 지금 많이 등산도 다니고 또 강에 많이들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는데 그 완전 흉물로 계속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목재 체험장에 그 직원들의 무슨 숙소를 이용한다거나 또 그렇게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과장님 저번에 이제 쉼터로 이용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매입할 적에는 어떤 뚜렷한 용도라든가 그런 걸 쓰지 못하고 매입을 해놨다가 지금 또 계속 몇 년이 지나서 이거를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어떤 뚜렷한 또 목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 낭비라고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뭐 다시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사업을 해서 어떤 쉼터를 만들든지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 평창읍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지나실 때에도 굉장히 혐오감도 주고 이러니까 이건 어떤 예산적인 측면보다도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옆에 있는 목재 체험장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걸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내에는 그 의원님 지적대로 보기 싫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서 19년도에 이제 이 건물을 매입했던 게 그때 이제 치유의 숲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치유의 숲을 확보하려면 50헥타 이상의 산림도 확보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유지들도 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건물까지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좀 활용이 좀 미진해서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어쨌든 올해 내로는 어느 쪽이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가 331쪽 되겠습니다. 산악관광 프로그램 및 브랜딩입니다. 산악관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평창군의 가장 첫 사업 같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이 왜 뭐 구체적이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산악관광 프로그램 좀 더 설명 좀 더 해주실래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창 미탄권역에서 저희 산림과에서 우리 상리에도 치유의 숲도 있고 목재포나 체험장도 있고 그다음에 장암산에 휴양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옥산에 지방 정원까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 여행사나 이런 쪽에 제한 공모 형식으로 해서 모객을 해서 우리 이 남부권에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자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 뭐 더 나가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노람뜰에 있는 뭐 다른 우리 에코랜드나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남부권에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살아보니까 서울시가 한 5개 시군 통합해가지고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들 전체 순환하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 했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직 안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흐름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한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억 1천만 원이라는 게 모객을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숙식 제공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들 뭐 우리 뭐 계층은 뭐 다양하게 그래서 전체 우리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우리 휴양림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펜션 민박까지도 다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장암산에서 청옥산 가는 그 테마임도 43km도 이용을 하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 다른 타부서 경제과에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뭐 아웃도어 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미탄 쪽에 뭐 아웃도어 워킹이라든지 청옥산 트레킹 대회, 아웃도어 챌린지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해서 그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산림과는 이제 그 총량 2억 1천만 원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되진 않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정확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팀장님이 워낙 또 유능하시니까 잘 기획하셔가지고 예산 배정 잘 하셔가지고 2억 1천만 원에 그렇게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행객들이.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 2억 1천만 원 정도 쓰면은 최소 한 10배의 이익은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페이지 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유림에 대한 인도 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이제 추경으로 이제 세운 게 당초 예산 이후에 도에서 예산을 더 한꺼번에 지난 연말에 못 내려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 내려주신 거고요. 사업 대상지는 우리 평창역 뒤에 재산리이고요. 우리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군유림 우리 그 사회상 융복합 지원센터 건물이 있는데 예,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 예. 저희 그 뭐 시험 포지나 이런 것들 재배할 때도 진입로가 있으면 더 유리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서 계획을 해서 군유림 내에 융복합센터 근처에서 시작해서 우리 군유림 산을 임도를 개설을 하고 네. 여기 내용은 0.2km 200m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된 금액이 0.2km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총은 1km 1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기존의 계획에서 200m를 더 연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도 1km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다 예산을 내려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한 0.2km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이해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임도가 그쪽이 산이 어디쯤은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임도가 들어가서 다시 그 길로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길하고 연결이 되는지. 마을 안길과 마을 안길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냥 1km면 임도가 노선이 긴 노선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큰 곳이 있다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일단은 그것은 더 이후에는 이제 저희 계획에는 추가적으로 가지를 치는 노선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예산이 1km밖에 내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요 사업은 1km만 가지고 돌아서 나와서 다시 연결되는. 네, 네. 갔다가 그냥 우리말로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진해서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게 후진을 하면 안 해더라도 승인이 나지 길에서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예. 끝나는 연결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개인 사유림에도 임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 뭐 사유림에 임대를 낼 수 있는 그것도 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군 계획에 사유림이 들어가면은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사유림은 뭐 사유 임도를 당신이 개인이 직접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언도 내실 수는 없을 듯 싶고요. 그래서 사유 임도를 하신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작업로나 이런 형태로. 아니, 제도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꼭 필요하면 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국비 다 포함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일부 부득이 편입이 된다면 동의를 받아서 개설을 하지만 순수 사유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니 가능한데 사유림에도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해줘요. 우리가 뭐
숙가국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삶 경영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림도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 요건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유림에도 임도를 낼 수가 있다, 내줄 수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아셔가지고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유지에도 임도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법에도 가능하고. 아 근데 예산을 군에서 대줄 수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엄두를 여태까지는 내질 않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유지니까요. 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산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예. 네네. 나중에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이제 산림 레포츠 부분인데 포레스트 캠프 부분이에요. 예. 네. 이게 이제 장암산, 청옥산, 남병산 이렇게 루트로 보는데 이게 임도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여기에 편의 및 안전 시설이로 이제 8억 8천이 됐어요. 네. 근데 편의 및 안전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도 노면 정비도 하고 가드레일도 하고 반사경, 낙석, 방지망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편의 시설은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계획은 8개, 그다음에 쉼터 퍼걸러 16개, 그다음에 전망대 3개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뭐 안내판 곳곳에 또 설치하고 이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시설비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회를 하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 예산은 없는데 그걸 올해는 그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금방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뒤쪽에 이제 페이지에 그 2억 1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포레스트 캠프 조성의 시설은 8억 8천을 들여서 하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및 브랜딩 사업에 2억 천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 내용이 좀 이게 쉬운 거 어떤 걸 주로 할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이 루트의 코스에 달리기를 하든지 트레킹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가라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대회를 이 트레킹 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트레킹 대회에 참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진행을 하는지 뭐 어느 계획된 게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 그 산악 의류 브랜드 한 곳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뭐 현장도 보셨고 저희 평창군도 한 3번 방문하셨었고 그래서 좋다 타당하다라고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산악 트레킹이라든지 산악 마라톤까지 계획을 하고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임도입니다. 이 임도가 해발 700, 800고지를 넘나들고 43km라는 또 긴 노선이 있는데 그래서 마라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난 그런 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운영에 대한 예산은 2억 천밖에 없어서 여기에 뭐 너무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네. 산악 마라톤 대회든지 트레킹 대회가 올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올해 하게 된다면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세우는 예산들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청옥산이 지방정원이 올해 내년 이제 공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용은 내년쯤은 돼야 될 듯 싶습니다. 그 올해는 대회가 개최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네요. 예산이 꼭 수반되지 않더라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강릉에서 그런 산악 트레킹이나 뭐 할 때 당신들 참가비 다 내고 오시거든요. 네, 내고 오셔서 그것도 뭐 1박 코스도 하시고 뭐 2박 코스도 하시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그 대회가 어차피 참가비는 내지만 그래도 군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수반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대회가 뭐 30명 뭐 200명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명 이상씩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지역의 숙박도 좀 알선하고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음식점도 좀 알아봐야 되고 준비할 일이 많거든요. 나는 그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협의 중인 그 의류 브랜드 회사의 부사장도 같이 만나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좀 이 대회를 공격적으로 좀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열정보다 우리 행정의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좀 많이 참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이런 유치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장 여기 나온 거는 뭐 읍의 장암산, 미탄의 청옥산, 대화의 남병산이 있지만 이 가리왕산 절체를 다 활용해야 돼요. 저쪽 진부 쪽에 장전 막동이나 뭐 화이리 그쪽서부터 이쪽 대화의 여기 남병산, 청옥산, 뭐 정선의 중봉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임도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산악관광에 큰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만 잘하면 엄청 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고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산림과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해서 10분간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안과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환경과 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673만 9천 원보다 21억 1,484만 2천 원이 증액된 266억 2,158만 1천 원입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억 1,733만 원이 증액된 56억 2,1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임차료 9,400만 원,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산정 용역 사무관리비 30만 원, 민간 위탁금 32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공사공단 전출금 7,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3,500만 원과 유지관리 시설비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3,919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989만 8천 원과 일반 수용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음으로 수질 개선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31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8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을 위한 매연 측정기 구입비 800만 원, 강원 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5만 2천 원, 감시대 피복비 등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9,286만 5천 원이 증액된 103억 5,5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평창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비에 7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 용평면 환경미화원 차고지 출입문 확장 설치 시설비에 1,000만 원,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로 7천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단속을 위한 CCTV와 저상형 압축 징계 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 이탁금에 7억 9,086만 5천 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비로 400만 원, 대용량 분리배출함 구입비 1,200만 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 그리고 자원해수시설 민간 이탁금으로 6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정액급식비에 기정예산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35억 8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억 898만 5천 원이 감액된 69억 3,7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364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재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6,196만 2천 원보다 84억 8,587만 1천 원이 증액된 428억 4,7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6억 3,299만 2천 원이 증액된 253억 8,6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도하모 유역 빚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비 57억 2,800만 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비로 3억 73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도하모 유역 빚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비 4,098만 4천 원을 증액하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9만 7천 원과 도하모 유역 빚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8억 5,287만 9천 원이 증액된 78억 9,9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9억 2,971만 4천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유금 잔액으로 3,680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6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6,196만 2천 원보다 84억 8,587만 1천 원이 증액된 428억 4,7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9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하모 유역 빚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빗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비 41억 9,500만 원과 흙탕물 저감 사업비 34억 7,3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1,787만 1천 원이 증액된 325억 7,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대화 진부 하수처리 시설 민간 위탁금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2억 6,500만 1천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시설비 17억 1,535만 6천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에 5억 1,230만 4천 원과 용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12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6년 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과장님 설명자료 343페이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을 가격 인상 때문에 그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여기 설명 좀, 2016년 7월에 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동결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투값이 좀 인상이 되면 그 재질도 좀 좋아져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용역에 나오겠죠? 재질 저희가 또 용역 줄 때 한번 재질은 한번 같이 네. 특히 음식물 찌꺼러기 같은 경우는 좀 잘 찢어지거든요. 이거 그거를 좀 잘 보완하셔서 네, 재질이 좀 좋게 좀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또 재질도 좋아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혹시 다른 시군 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민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252페이지고 설명서는 340페이지인데요. 여기 일단은 명세서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3,9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네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물안경 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252페이지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네네.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면서 그 6개월치 부분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단 위탁금을 7월 1일부터 이제 위탁을 시작하니까 기존에 1년간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 중에 반을 감액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당초에서는 사실 그늘막 설치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아, 그늘막 설치로 돼 있는 거는 그건 아니고 저희가 300만 원을 그 이제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예산 행사할 때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있습니다. 300만 원. 그 300만 원 그냥 있어요? 네네. 그거 언제 쓰실 건데? 그거 이제 여름에 행사할 때 저희가 그때 참고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그늘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금 몇 가지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로로 좀 이렇게 위에서 천을 띄워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고, 근데 상시 설치는 힘들고 그것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설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좀 비싼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바닥을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파라솔 같은 거를 혹시 행사 때 좀 쓰려고 했더니 그게 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그게 또 망가질 확률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세서에 보면 또 본 거기에는 7,800만 원을 다시 또 증액을 대했다고. 그래서 당초 예산만큼 증액돼서 운영 위탁금으로 왜 이거를 이렇게 편성됐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6개월치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고 다시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기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또 근월막으로 계상이 돼 있고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시면서 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명세서 25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2쪽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된 주된 요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그 위탁했을 때 그 운영하는 인력 기준을 19명으로 잡았었는데 네. 그게 너무 이제 양에 비해서 일량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부족하고 이래서 26명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7명이 증액됐네요, 그죠? 네네. 그럼 대부분이 증액된 금액이 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 표시했으면은 금방 이해할 텐데 갑자기 한 25%에서 30% 증액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창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자료 339페이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좀 보겠습니다. 9,400만 원을 예산이 더 증액했는데요. 네. 화장실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6개월간 임차를 하시는 거면 사실 3천만 원이면 지금 이제 하나 있는 거가 좀 부족해서 더 하나 임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올라가다 보면 그 알고 포장이 있어요. 끝나는 네, 곳쯤에 네. 그 버스 되는 데가 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예. 화장실을 많이 찾으셔서 그쪽에다가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간 확보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시지 그러세요. 아예.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 하나 설치하거든요. 그 여성 그 한 2칸 정도, 3칸 정도, 남성도 하나 정도 규모 되는 것들은 우리 공사 현장에 있는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야외 화장실 정도 이동식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물론 또 연결비 나중에 수거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어차피 수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차니까 네, 그쪽 업체에서 그쪽에서 다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 한 2년만 하면 원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올해는 그 위에 공사를 하게 돼서 그 개화 시기하고 겹치지는 않을까요? 그 공사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근데 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하죠. 저기는 어쨌든 개화는 네. 지금도 그 우리가 운영 중지 기간인데 지금도 일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주차장하고 위에 화장실은 못 쓴다고 먼저 안내는 네. 해드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쨌든 작년에 개화 때문에 사람이 소문을 듣고 많이 왔는데 꽃이 좀 들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꽃 피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수 차량도 지금 기존에 한 대에서 한 대 더 저희가 임차하려고 하는 이건 내용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저도 가 보면 항상 불편함을 겪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공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좀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고 화장실은 올해는 지금 제작 의뢰해서 구매해서 아마 하시기에는 시기상 늦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아예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43페이지 설명서 아까 동료 의원이 총서 봉투 가격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럼 디자인도 같이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만? 일단은 가격 위주로 했는데 디자인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계속 했지만 전에 쓰레기 봉투에다가 일몰 전, 일몰 후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에 아마 그 재고가 많아갖고 아직까지는 그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일반 단체에서 하는데 그 파란 봉투에는 써 있는 거 어떻어요? 일몰 전, 일몰 후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용역하실 때 물론 값도 중요하지만 또 디자인도 뭐 특별하게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평창군을 뭐 좀 특징적으로 하는 그런 마크라든가 또 그다음에 필히 쓰레기 배출 시간 일몰 전 일몰 후를 꼭 좀 기입해서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전임자나 또 후임자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번은 건의했던 사항인데 오대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 이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주청도 같이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오대천 상류 쪽도 지금 고랭지 농업이 매우 비중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흙탕물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곳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조사 영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영역을 22년에 저희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도에서 또 그 보완 요청이 내려와가지고 지정 요청을 했더니 재검토 좀 해달라. 그래서 보완 요청을 한 용역을 또 저희가 23년부터 24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이제 비점 기여율 산정 결과에서 BOD나 이런 기여율이 이제 지금 대부분 부화량의 기여율이 그 넘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사실 지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고 건의를 정식으로 올해도 지금 저희가 3월에 한번 가서 군수님하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단은 지금 그 예전부터 도암댐의 그 수질 때문에 그쪽 위주로만 지금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한강 전체를 봐서 이쪽도 해야 될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조금 시간은 기다려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속해서 계속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게 한강물이 맑아지면 우리 여기 사는 사람보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 서울 주민들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끗이 정화해서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손해 볼 거 없는데 특히 또 좋은 거는 이게 한강 수계 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을 하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서 올해는 좀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예산안을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8,607만 4천 원이 감액된 110억 2,22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9억 8,607만 4천 원이 감액된 83억 8,8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명세서 36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55억 7,256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 수익, 영업외 수익 중 기타 영업외 수익 6,18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3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7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억 3,816만 2천 원이 증액된 135억 5,829만 3천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타액의 자본금, 전입금 수익, 일반회계 자본금, 전입금 9억 8,60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유보자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 2,42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3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55억 7,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60억 5,1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관리 자본 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5억 원을, 상수도 시설물 정수장, 배수지, STS 패널, 부수공사 설계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74쪽입니다. 급수공사관리 자본 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정 사업으로 용평면 용정리, 방덕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군비 3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시려면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려면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슬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6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25만 8천 원이 감액된 38억 1,739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 청사 운영 관리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청사 운영 물품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25만 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위탁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또 그냥 보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저기 예산안이 아닌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우리 의료원 쪽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산후조리원요? 그 부분은 지금 영월에서 산후조리원을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부터 이제 운영을 이제 건물을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영월, 평창, 정선, 권역을 묶어서 좀 일부 받은 걸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후조리원 한다면 그런 국도비 보조 사업,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혹시 또 대상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젊은 이제 분들은 사실 원주나 강릉을 좀 가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고민을 해서 저희가 뭐 유치를 하든지 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수요로 봐서는 많은 수요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리고 또 얘기지만 이 지방소멸대행 특위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는 또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 그 공모 사업에 의해서 영월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한다고 하면 거의 완공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건물이 준공이 돼서 지금 이제 10시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꽉 차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원주나 강릉을 선호하는데 그래도 우리 평창 지역의 남부권 쪽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그 조리원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의료지원과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의료 원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무사항은 주무과가 또 저희다 보니 예. 운영은 예를 들면 이제 그쪽에서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은 되긴 하는데 한번 저희가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의료원 식구들이니까 네. 의료원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면 네. 요양원 부분이 그 전에 요양원에 대해서 추진이 되다가 언제부터가 그냥 수면 밑으로 가족복지과 소관이긴 예. 한데 그것도 가족복지가요? 네. 가족복지과 전에 이제 제가 가족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진행을 국비 받아서 그렇죠. 진행을 예. 우리가 이제 건의까지 한 상태에서 제가 그때 발령을 나서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좀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것도 국비 받아서 예. 공모처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가족복지과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357페이지 첫 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실시인데요. 네.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예. 14세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고 그 어린이 이제 다른 BCG나 그 18종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감을해서 이제 국도비를 약간 변경 내시를 해준 부분이고 향후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다시 또 저희한테 변경 내시를 해서 이 예산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남게 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감액이 됐다니까 14세 아이들 예방 접종하고 어린이 예방 접종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이제, 증감 예, 그 금액이 없어서 지금 아니 그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 예방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루엔자 특히 어린 아이들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부족함은 예산적인 면에서 없습니다. 부족함이 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 예방 접종비가 사실 증가해야 돼요, 그죠? 네.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지금 나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감소분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방 접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 아이들한테 특히 예방 접종 같은 데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도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평생 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8,472만 2천 원이 증액된 37억 1,9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801만 원이 증액된 15억 7,94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권역형 보건기관 운영 예산 내용으로 대하 및 본본 권역의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4,400만 원을, 권역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1억 250만 원을 증액한 9,587만 원을, 심내혈관 질환 검사 장비 등 자산 취득비에 1,551만 원을 증액한 3,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문서 세단기 구입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8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먼저 평정근 특화 노쇠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근감소증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이동형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 등 사업 운영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905만 8천 원을, 다음 264쪽입니다. 금년 지원 서비스 청소년 흡연 폐해 교육 전문 강사비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40만 원이 증액된 3억 9,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먼저 난임시설 교통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2월 6일 평창군 난임극복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수과 및 선정성 이상화 의료비 보조 지원 사업에 30만 원이 증액된 880만 원을, 선정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관리 보조 사업에 2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 예산입니다. 만성질환 전문 인력 양성교육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만 2천 원이 증액된 2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조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026년도 공무직 근로자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72만 원을 증액한 1억 328만 3천 원을, 다음 269조 지역사회 중심 금년지원 서비스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8만 원을 증액한 7,870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자료 367페이지 산출 근거에 네네. 그 지금 청소년 흡연 폐해 교육 강사비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처음 중고등학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좀 했었는데 예, 네. 추가적으로 올해 좀 강화하고자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네네. 우리 간대 중고가 13 예, 예, 개수잖아요. 예. 네네네. 그럼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네? 1년에? 일단은 예,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 이제 금년 운영단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육에도 따로 있기 또 때문에 있고.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중요한 교육이거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네네. 좀 계속적으로 좀. 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같이 또 교육도 추가해 주시고 저희 지원단도 또 지원을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6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41만 원이 감액된 62억 4,255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확정내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014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3,27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사업 사무용품 등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여 266쪽입니다. 자택 내에서 치매 인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 강사비에 180만 원을 증액하여 5,93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중 285만 원을 감액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에 필요한 자율신경균형검사기 구입에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보조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과정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이외에는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자의 정신과정 입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군비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267쪽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1,974만 원이 증액된 9,872만 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종사자 수당 135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로자는 15만 원, 1년 이하 근로자는 10만 원으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관내 14명의 환자분들이 산정 특례를 받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바우처 방식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동맥경화증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검사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량은 1,000명이며 사업비는 8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입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1명에 대한 호봉 상승 등으로 반영된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128만 원이 증액된 1억 2,7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의 정규직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정신간호사 수련 결정에 따라서 1년간의 교육여비 271만 6천 원이 증액된 2,087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설명서 378페이지하고 명세서는 266페이지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인데 과장 여기 이제 조금 여기하고는 뭐 무관하다고 하면 무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자살 예방 사업 그 교육이 있어갖고 정말 제가 같이 다른 분들하고 우리 단체에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교육을 잘 하시고 또 저희들 간 우리 회원들이 이 교육은 정말 받을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말 한마디에 그분들이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군이 사실은 자살률이 한 19분, 19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고 좀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가 1년 계약직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네,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저희 보건소나 의료원 쪽으로 이제 센터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항상 그 위탁을 줬거나 아니면 지경으로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집단으로 운영하는 거에서는 사실상 정규직 추원이 치매 같은 경우는 25명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공무원으로 그 25명, 30명을 전부 다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정규직들을 거의 저희가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자격증, 복지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전공자 출신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주민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상담 부분에 대한 스킬이 아무래도 전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저희가 좀 뽑아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왔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나 이쪽으로 뭐 조금 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 충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평창 군에서 제시하는 기간제 인건비 단가가 전혀 맞지를 않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고민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오래되신 분은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전문인이 사실은 필요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요번에 저도 본의원이 가갖고 그 교육 받으면서 조금은 우리가 자살이라는 그런 치매는 그래도 그나마 요새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그래서 뭐 치매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살을 예방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 용어 자체도 사실은 좀 보통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가서 보니 우리 군도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이 1년에 그렇게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에 조금은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좀 반성해보고 우리 있는 지금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지역의 무슨 리더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교육을 물론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하나의 생명의 그 존중함을 조금 한 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교육도 잘 해주시는데 보니까 공무직 한 분에다가 아마 그 행정직은 2분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우리 군에서 지금 다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기 지금 예방 사업에 지금 국도비라든 게 나왔으니까 이건 한 번쯤은 그 전문을 떠나서 어떤 그 직원들의 복지 창업제도도 이거는 한 번쯤은 1년마다 하는 거는 그분들의 사기 진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또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안전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성기 의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평창군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금 16명이 계시나요? 평창 관내는 전체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의료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는 현재 6명입니다. 각 면에 나가 계시는 보건의,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다 적정수로 딱 다 차 있나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도회 그런 관련 회의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들 증진과하고 저희 의료지원과에 거의 이제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먼저 채우고 그 외에 저희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군복무 대체 분들 이 수급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은 의료 공백이 각 면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는 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의료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과정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는 의료지원과에서 외래 진료를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래 진료과의 전문의 선생님들을 봉지기로 전부 다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의료지원과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저도 사실 공중보건의가 지소의 1차 의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만일에 하나 뭐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그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공백일 거기에 그때는 의료원에 있는 의사님들이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뭐 돈다든지 의료를 좀 맡아준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의료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원의 문제로 보고 사실 지역 내 읍면에서 의료 공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6년도 기금 운영 1차 변경 계획안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